첫 번째, 그 삼각비 아이고 글씨 보소. 삼각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삼각비라는 거는 주로 어떤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그 도형 안에서의 길이비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거를 삼각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삼각형 중에서도 빗변과 그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AA 닮음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만, 하나의 각만 똑같으면 그 도형들은 모두 다 AA 닮음이 될 거고 그 서로 안의 도형에서 길이비가 모두 다 일정하게 같을 걸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각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한 변을 밑변 그리고 여기를 높이 라고 해서 빗변, 밑변, 높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길이의 비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삼각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각비라고 나오는 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한 단어 뜻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말한다? 빗변에 대한 높이를 의미한다. 얘는 높이를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기억하는 방법 중에 헷갈리시면은 크게 설마 이것까지 헷갈릴 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평균 40점대 나오는 개 같은 경우에는 높이랑 밑변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디가 밑변이고 어디가 높이인지 모르더라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면 아래가 밑변이래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서 기준각이 여기라고 그러면 아래가 밑변이래요. 그럼 막 삼각형을 뒤집어 갖고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빗변이래요. 막 헛소리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이쪽에 이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냥 왼쪽에 있으면 빗변 막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준각에 대한 대변이 높이가 되는 거고 그 기준각 옆에 있는 애가 밑변이 된다고 얘기했죠. 수학적으로 제가 이것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밑이라는 단어 자체를 수학에서는 뭘로 얘기한다고 했었죠? 아니요. 위아래요. 야, 그 좋은 질적이야. 그러면 자, 원기둥에서 아래가 어디야? 아래 변이 밑변이라며. 밑면이라며. 그럼 밑면 어딨어? 수학에서 얘기하는 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밑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 기준이 되는 변에 대한 그 수직이 되는 애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변이 내 200원 던져버렸어. 자, 기준이 되는 변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됩니까? 그 기준각을 끼고 있는 빗변이 아닌 다른 애가 이제 기준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대변을 높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의 뜻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탄젠트라는 건 영어 단어 자체에서 이미 기울기라는 뜻을 가진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즉 가로분의 세로. 근데 이제 기준각을 저 아래로 집어넣었을 때 가로분의 세로라는 게 즉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라고 해서 밑변분의 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코사인은 뭐라고 했죠? 남은 쩌리, 사인 친구라고 얘기했었어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삼각비라고 했는데 내가 전에 되게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기억한다 시즌 1 하나 했었죠. 뭐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앞에 필기체를 이용해서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사인. 나는 S 필기체 쓸 때마다 왜 내가 부끄럽지? 자, 사인. S 필기체가 이거죠? 이거 S죠? S 소문자죠? 대문자가 이거고 소문자가 반 잘린 모양이잖아요. 진짜예요. 맞거든? 그럴 리가 없어요 라는 눈으로 나를 불신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요. 진짜 맞아요. 인터넷 뭐 구글링 해보시든가요. 그래서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순서 획순으로 가는 거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코사인, 탄젠트, 사인에 대해서 글씨 순서대로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도형 두 가지. 뭐랑 뭔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끝까지 제일 많이 볼 거. 사실 직각삼각형. 사실 직사각형을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요. 제일 반듯하게 생긴 두 가지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정삼각형과 삼각형과 좀 정삼각형 아닌 것 같은데 정삼각형과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두 개를 보게 되죠. 정사각형을 조금 위에다가 여기다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라고 할 때 이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두 번째 정사각형의 90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몇 도? 45도라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그래서 전 보통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60도를 그러니까 좀 기억하기 편하다 싶으시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하나 가지고 돌려 써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따로 왜? 저것 때문에 난 얘 때문에 그 코사인 C, O, S, C, T, S 요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세 가지 도형을 넣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비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변의 길이의 비로서 생각할 때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3대 2죠. 여기는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대 루트 3대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 3개를 만약에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기억을 할 수 있다면 뭐가 가능해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30도, 45도, 60도 세 가지가 해결이 가능하죠. 사인 딱 보자마자 2분의 1, 코사인 2분의 루트 3, 탄젠트 루트 3분의 1 요렇게요.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 이렇게 세 가지가 해결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마지막 그게 삼각비 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 4분원이죠. 뭐 중학교 수준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지름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어요. 뭐였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하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자, 그래요. 때려쳐. 자, 관도. 자, 이렇게 4분원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4분원이 아니라 이제 원으로 한번 그려줬었고 요 점의 좌표 우리 원의 방정식 배우면서 그거 한번 알려줬었는데 째끼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 고등학교 것도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로 일정하니까 이 각의 크기를 보통은 문제에서는 알파 또는 x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뭘 의미해요? OAB 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은 뭐분의 뭘 의미하나요? OA분의 OB죠. OA분의 OB인데 OA의 길이가 얼마라서? 1이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OB가 되죠. 즉 이 길이가 코사인 값이 되죠. 사인 세타는 뭐죠? OA분의 AB가 될 텐데 그 OA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1이니까 AB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방금 전에 저기서 얘기했던 각이 똑같은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다 닮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부에 있는 길이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연장선을 연결해서 분모가 1이 되도록 하는 애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이 x가 1이 되도록 하는 그 점과의 교점에 이 길이, CD의 길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엔 원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원 밖에 있는 그 교점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각의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수각 같은 경우야 우리가 외워서 푼다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험적으로서 하나하나 측정해서 근사값을 적어놓는 그게 바로 삼각비 표가 되시겠죠. 그렇게 삼각비 표를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각의 크기를 점점 줄일수록 이 A의 위치가 점점 왼쪽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있죠.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코사인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려가고 있다는 건 사인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면 0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 0도에서는 높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점의 좌표. 지금 사실 그래서 A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거든요? 맞지? 근데 그 A점의 위치가 D까지 왔을 때 그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니까? 1 콤마 0이 될 테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코사인 0도 값이 얼마? 1. 사인 0도 값이 얼마? 0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뭐와의 교점? x는 1과의 교점인데 그 교점의 좌표도 똑같이 0이 나올 거고요. 다음, 그럼 90도라고 했을 때 이번엔 반대로 가게 크기를 올려본다라고 하면은 올릴수록 이 길이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상해봐요. 코사인은 점점점 짧아질 거고 사인은 점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커지다가 결국엔 그 원 위의 점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0,1까지 커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0,1, 즉 0,1이 된다고요. 그리고 y축과 평행해지는 이 OA의 연장선과 이 x는 1이라는 선이 만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평행하니까. 그럼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내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두 가지 공식인데 얘는 적어도 니네가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점에 대해서 r분의 x를 코사인, r분의 y를 사인, x분의 y를 탄젠트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서 x분의 y가 탄젠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뭘 기억해라? 탄젠트 값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전에 니네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원의 방정식이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들이 모두 다 대답했던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요 라는 식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 두 가지는 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자체는 어디에 있는 개념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 1에 있는 삼각 함수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은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거 뭐 응용해서 요 위에 거 응용해가지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 탄젠트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도 나올 거고 양변을 사인으로 나누시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공식들 중에 하나 되시겠습니다. 까지 해서 이 한 바닥이 일반 삼각비예요. 개념을 헷갈린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처음부터. 자, 몇 분 지났냐? 30분 다 돼가네. 물론 제가 수업 때, 네. 자, 그러면 삼각비 요거 하나 지울게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요거요. 언제까지요? 수능 끝날 때까지요. 왜요? 수1이라니까요. 수1에서도 특수각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저기 삼각형 3개에서 나오는 개 특수각이기 때문에 저 특수각은 3가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가 않아요. 저걸 이용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탄젠트 15도를 구한다던가 탄젠트 75도 값에 대한 걸 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105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있냐 어디 있냐 뭐가 있냐 뭐 22.5도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심화 미적분 과정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걸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엔 상관이 없지만 결국엔 그것도 특수각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삼각비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삼각비 활용이라고 하는 건요,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수1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시간이 남으시면 제가 맛보기로 삼각 함수만 한번 짠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멘탈 바사삭 해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능이래. 내신 저기 11월 말까지 어떻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남게 되면은 그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한번 삼각 함수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비, 근데 그거를 지금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얘네들 내신 할 때 되게 필요한 공식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편한 공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안 하는 게 낫겠죠? 하면은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겠죠?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삼각비의 활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길이에 대한 활용. 두 번째, 넓이에 대한 활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길이에 대한 활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자, 그냥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없고요. sin A라고 하는 애가 B분의 A. 코사인 A 같은 경우가 B분의 C. 그리고 탄젠트 A 같은 경우가 B분의 A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sin B는요? 자, 탄젠트 sin B는요? B분의 C. 코사인 B는요? B분의 A. 탄젠트 B는요? A분의 C죠. 왜 이걸 정리하면 이걸 볼 수만 있으면 사실 거기 있는 공식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게 없군요. 그 A의 길이를 구하여라. 예를 들면 셋 중에 하나의 변의 길이를 주고 그 각의 기준을 준 직각삼각형 내부에서 길이를 구할 때에 여러분 두 변의 길이를 주면 사실 나머지 하나를 뭘 써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죠. 근데 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주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그 A가 들어간 그 공식들에서 A를 찾아내시면 돼요. A라는 값은 어떻게 구한다? B sin A 또는 C 탄젠트 A 또는 B 코사인 B 라는 식으로요. 또는 탄젠트 B분의 C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어떻게 얘기해요? 라고 하면 B가 들어가는 식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C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워라가 아니라 어떤 거, 각이 나와 있을 때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 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 일반 삼각형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길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 99%는 사실 뭘 이용하는 걸까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나머지 1%만 삼각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거쳐가는 정도로밖에 안 써요, 사실은.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삼각비 단원이라서 그렇지 수능 전체, 전범위로서 생각하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진짜 정말 뇌 빼고 길이, 피타고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만약에 요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이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피타고라스니까 뭐와 뭐를 알면 됩니까? AD와 DC의 길이를 알면 되죠. AD라고 하는 거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C sin B가 되죠. 그럼 DC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DC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DC 대신에 BC에서 BD 빼는 걸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BD는 뭐로 생각할 수 있는데? C 코사인 B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
거기가 자꾸 거기라고 얘기하네. 3학년 2학기 책을 나중에 니네가 개념책이라는 걸 꺼내보시면 일반 삼각형에서 입단 공식이 나와 있어요. 루트 막 이런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AC의 길이는 루트 C 사인 B의 제곱 더하기 뭐니?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제곱이다. 막 외워서 안 할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이 공식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는 사실 그걸 외우라고 있는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공식이 나온다고요? 피타고라스. 그럼 그 피타고라스에서 뭘 구한 건데? 이게 뭔데? AD의 길이. 이게 뭔데? DC의 길이. DC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BC의 길이에서 BD의 길이 빼면 된다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용해서 AC의 길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도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 그럼 두 번째, 일반 삼각형에서요.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변의 그 일반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줬을 때, 양끝각의 크기를 줬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 각의 크기를 다 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각의 크기를 줬을 때 이제 얘를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 거. 혹은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 그거를 푸는 과정. 보조선을 어디다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A를 구했어. A가 나와 있어. 각이 있어. 근데 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몰라. 이쪽을 몰라. 그러면 보조선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길이를 생각하는 순간 뭐고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공식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어느 도형에서 나온다?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을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조선. 그럼 그 보조선을 내가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보조선을 그려야 될까? 보조선을 그릴 때 보조선의 주의점 빨간색 어디냐? 뭐야? 빨간색이라며. 졸린가 봐요. 피곤한가 봐요.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보조선은 첫 번째, 이 순서의 규칙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절대로 특수각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도, 45도, 60도라는 특수각에다가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인 180-A가 사인 A와 똑같다라는 얘기한 적 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왜? 원에서 한번 설명한 적도 있잖아요. 이 값이나 요 값이나 y 값은 서로 같기 때문에 사인 값은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필요 없고 그냥 같다라고 이건 다 필요 없고 얘는 얘다라고 외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인 30도와 사인 150도는 같은 애예요. 사인 45도와 사인 135도는 같은 애입니다.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는 같은 애예요. 그럼 결국엔 특수각을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는 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120도, 135도, 150도 또한 특수각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절대로 특수각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얘는 흰색으로 적었을까요?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반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60도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뭐 8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6이라고 나와 있으면 보조선 어디다 그려야 되나요? 여기요. 선생님 주어진 거 자르면 안 된다면서요. 각을 자르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 건드리려고 이렇게 자르는 순간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그죠? 주어진 각이 우선순위예요. 주어진 변의 길이는 차순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쪽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구하려고 하는 것과 나온 각을 이용한다면 뭘 쓸 수 있어요? 이 두 각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보조선을 이용해서. 그럼 CH의 길이가 AC sin A고요. 또는 CH의 길이가 A sin B거든요. 한마디로 AC의 길이는 뭐랑 같다? sin A분의 A sin B랑 같다인데 이것도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난 이거 외워서 푸는 사람 진짜 꿀밤 마려워요. 이거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요 변에 하나가 나와 있으니 그럼 요 길이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채울 수 있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외우는 공식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이게 길이 끝이에요. 여기서 이 보조선 이건 지울게요. 냅두자. 세 번째, 여기서만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삼각비 활용, 3학년 2학기 삼각비 활용에서만 나오는 내신 대비용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신 대비용 공식 뭐가 있을까요? 높이 공식이야. 뒤에 안 써요. 나중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밖에 안 써요. 근데 여기선 또 필요해요. 무슨 공식이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에 여기 있는 이 높이를 구하는 과정은 절대 밑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밑각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 얘를 이용해야 돼요. 이쪽을 x, 이쪽을 y로 잡아요. 왜요? 탄젠트 x라는 값이 뭐분의 뭐니까? h분의 bh니까. 그리고 탄젠트 y라는 값이 뭐니까? h분의 ch니까. 우리 h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h 탄젠트 x 더하기 h 탄젠트 y라는 값이 a거든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게 구하는 방법이라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공식이 굳이 나와 있어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분의 a라고. 선생님 이것도 안 외워도 되나요? 네. 과정만 기억하면요. 근데 과정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외워서 대입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되게 뜬금없거든. 분명 예를 들어 여기에 길이가 나와 있어. 그래놓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 45도라고 해. 그러면 높이가 얼만데? 라고 하면 니네는 어떻게 구할 거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미지수로 잡고 미지수로 잡고 미지수로 잡는다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왜? 미지수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높이 자체를 이쪽으로 변형하셔도 된다고요. 저 위에 있는 윗가격을 이용해서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밑변의 길이가 높이가 된다고요. 그럼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분의 1 a를 곱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어떤 도형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한쪽의 각이 밑각의 하나가 둔각일 때에는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높이를 구할 때 높이는 아이씨 D죠? H? 그럼 이번엔 뭐예요? H 탄젠트 X에서 H 탄젠트 Y만큼을 뺀 그 값이 A가 되겠죠. 뺀 거예요. 그죠? 요렇게 기억을 해서 결국엔 이 공식과 요 공식의 차이점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나만 달라지는 거고 윗각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윗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걸 굳이 외우지 않으실 거면 미지수를 잡고서 시작한다라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념 한 통 3학년 2학기 거를 배우셨을 때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고요. 이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정도는 외워도 괜찮습니다. 니네가 내신 대비 때만 써먹는 공식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요거 하나는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들이고요. 자, 길이와 관련된 활용이었습니다. 15분이 추가로, 20분이 추가로 지났네요. 자, 넓이는 5분 만에 끝내주. 여러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우리 높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다? 사인 넓이 공식입니다. 어떤 걸 이용하냐면 그 일반 삼각형에서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각의 크기와 두 변의 길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높이가 필요하죠. 그 높이라고 하는 놈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각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C sin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 이게 높이예요. 이게 높이. 이걸 통째로 기억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도 나와 있거든. 여기를 B라 하고 A, B, C라 했을 때 A와 C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라더라? 2분의 1 AC에다가 사인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180에서 뺀 다음에 구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썼던 게 뭐였죠? 이거랑 그냥 사인 B랑 같은 애예요. 같은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꿔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한 가지 공식으로 퉁칠 수 있으니까 굳이 용량 낭비하실 필요 없죠. 그럼 두 번째, 밑변과 높이가 나오는 공식 하나 더. 어떤 도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와 관련된 넓이가 나오는 공식은 또 뭐가 있나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였죠?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자, 허잇. 자, 허잇. 자. 평행사변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준다고 한다면 뭘 이용해서? 다른 한 변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높이를 구할 수 있다. 밑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애를 밑변으로 기준으로 하든지 상관없으나 내가 예를 들어 이쪽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뭐가 될 테니? 여기가 될 테니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a sin x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AB sin x라고 구한다. 왜 2분의 1이 없냐? 말했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자체가 넓이니까 굳이 2분의 1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세 번째, 그러면 일반 사각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x라고 한다면 공식이 뭐가 된다? 이번에는 2분의 1 AB sin x가 된다. 왜 또 얘는 2분의 1이야? 보조선을 이용해서 평행한 보조선 하나 또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는 순간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뭐가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그리고 그 한 변의 길이가 뭐고? B가 되고 A구나. A가 되고 B가 될 테니까. 그리고 요 끼인각의 크기가 X가 될 테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위아래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일반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주어질 때 넓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드디어 니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사실 마름모의 대각선의 그 대각선끼리 교각의 크기가 몇 도니까? 90도니까 2분의 1 AB sin 90도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라서? 1이라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라고까지 하면 삼각기의 활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40분 좀 넘게 걸려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삼각비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SOS를 한 2분인가 3분이 카톡으로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애초에 수업 계획 자체가 앞에 2시간 정도는 파이널 스텝 질문을 받을 예정이었고요. 뒤에 2시간이 진도를 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도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크게 질문을 하실 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스텝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